기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우리 협회 임시대의원 총회를 취재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7월 선거 후에 쉽게 진행될 거라 여겼던 임총이 많은 걸림돌로 지연되었으나 힘겹고 어려운 터널을 뚫고 드디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기자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지난 주말 임총 결과를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지난주 기자간담회에서 임총 관련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말씀드렸고 31대 임원분들과는 최대한 접촉에 소통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사실을 이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으로 기억되지만 임원 불신임한 상정은 31대 임원분들과의 감정이 아닌 치과의 낡은 고리를 끊어내자는 의미였고 대의원님들께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진심으로 호소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의원님들께서 최선의 의결 결과로 매듭지어 주셨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우선 2021년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92%라는 높은 지지로 통과시켜 주셔서 협회 회무 추진에 큰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적절한 곳에 낭비 없이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1대 임원 불신임안은 이번에는 반드시 치과계의 낡은 고리를 끊어내자는 의미로 호소했지만 2표 차로 부결되었습니다. 임총 후 많은 분들이 저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만 이번 임총 결정은 황금 분할이라는 표현으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누가 이겼다고 기뻐할 수도 누가 졌다고 슬퍼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 여겨집니다. 모두가 승자라고 생각합니다. 대의원님들께서 협회장인 저와 31대 임원분들에게 명분을 분명히 준 것이고 무엇보다 제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협회 최고의결기구에서 서로 대립하지 말고 상생화합하라는 명령을 내려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임총을 마치고 대회원 메시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결 정적수에는 못 미쳐 부결되었지만 대의원님들께서 3분의 2에 육박하는 엄청난 지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귀한 표심을 꼭 기억하며 회무에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신뢰를 쌓아가는 좋은 기회로 발판 삼아 우리 협회를 빠르게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화합하고 소통하는 공정한 리더, 행동하는 협회장이 되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협회장인 저와 임원들이 함께 오직 회원만을 바라보며 화합하며 회무 추진 역량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서로 소통하고 양보해서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얽힌 실타래를 풀어가는 집행부가 되겠습니다. 그것만이 지난 주말 어렵게 표심으로 결단해 주신 대의원님들의 뜻이라 믿으며 무엇보다 3만여 회원들이 절실히 바라는 우리 협회의 회무 정상화이며 치과계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집행부의 역할이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퇴서를 내주신 31대 임원들께는 머리 숙여 죄송스럽고 고맙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임총 결과로 인해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회무를 할 수 없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동안의 노고와 힘든 회무 여정에 협회장으로서 격려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장전 부회장님하고는 정기 당선되고 나서 그 다음날 정기이사회 때 그날 저녁에 1시간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었고, 임총 전에는 2번 찾아가서 제가 면담을 했었고, 또 어제 제가 찾아가서 또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자주 만나니까 서로가 오해했던 이런 부분들이 많이 풀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좀 장 부회장님에 대해서 많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어서 좋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장 부회장님께서도 저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이 변하지 않았나라고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서, 임총 전에 뭐 어떤 만남보다 사실은 어제의 만남이 저는 사실 큰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어제 만난 내용을 제가 좀 여러 가지 사정상 그걸 공개하기는 조금 곤란한데, 뭐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임시이사회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후에 수요일 정도에 제가 또 기자간담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다음 주 기자간담회 때까지 장 부회장님께서 저에게 좀 그런 소중한 선물 같은 거를 주시지 않을까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오늘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전에 처음과 다른 그런 어떤 좋은 의미의 그런 관계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협회로서도 또 저로서도 또 장 부회장님 입장에서도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사퇴해서 내지 않으신 분들 중에서 선거 과정에서 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출마를 하시기로 했다가 사퇴하면서 저에게 적대적인 그런 글을 내신 분들도 있다는 거 아마 기자 동지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분들을 아주 우리 장 부회장님처럼 뭐 서너 번씩 이렇게 만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100% 다 파악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사람을 나름 분류할 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이렇게 저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면, 이분이 사고의 유연성이 좀 있으신 분인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수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사고의 유연성이 좀 있으신 분은 충분히 저하고 저는 대화가 되는 분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무리 진보적인 분이라 하더라도 자기 사고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고집만 하는 분들은 정말 대화가 안 되고 같이 일을 하기가 어려운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퇴서를 내지 않으신 분들의 어떤 성향도 저에게 대척점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도 저하고 몇 번만 만나서 사고의 유연성만 있다면 얼마든지 동지가 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리 진보적인 생각, 저를 진보적인 사람으로 보시는 거죠. 그런 전제로 진보적이라 하더라도 자기 생각에 편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결국은 저하고는 잘 맞지 않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저는 사람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선거 과정에서 대척점에 있었던 분들도 이게 저하고 잘 통할 수 있는 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임원 불신임안의 관건은 제가 판단하기로 사고 유연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한 서너 명의 이분을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에 대한 안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제가 임원 구성을 완료할 때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서너 분의 어떤 대책전 내지는 저하고 잘 소통되지 않는 분들 정도는 제가 충분히 안고 가서 회무를 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듯이 모든 분이 사퇴서를 내주시면 31대 임원분들 12분을 제가 임원으로 다시 임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31대 임원분들이 전체적으로 12분 이상 충분히 훌륭하신 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 12분을 안고 가는 것 중에서 서너 분이 혹시 저하고 대화가 잘 안 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그렇게 함께 가는 데는 회무에 별 무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임원 보선의 건이 아니고 32대 임원 선출의 건을 안건상정을 올렸는데 우리 의장님께서 사무안건을 공개를 하지 않으셔서 제가 물론 충분히 거기에 대해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만 그게 좀 받아들이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지나고 나니까 더 강하게 어필해서 그거는 사실은 공개를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도 생각이 드는데 의장님께서 협회장에게 위임하는 의미라는 말을 제가 들어서 거기에 그냥 의미를 두지 않고 넘어간 결과가 좀 이게 임시 이사회를 여는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정현 의장님께서도 이번 임총에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일부 우리 회원님들이 의장님에 대한 그런 강력한 항의성 이런 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저한테 주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또 부주의한 그런 면도 있고 의장님께서 임총이 끝난 상황에서 더 부담을 드리는 것 자체가 제가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그냥 우리 이사회에서 해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사퇴서 안 내신 임원분들 31대 임원분들과 또 저와 또 우리 새로 집행부에 들어올 임원들 간에 어떤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메시지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제가 협회장으로서 이사회에서 해결을 하고자 의장님께는 따로 말씀조차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보선이라는 단어는 상당히 저로서는 거부감이 드는 거였고 이때까지 일부 그 정관을 들먹이면서 불신임안에 대해서 거부감을 나타냈던 분들이 늘 했던 말들이 보선을 하면 되는 상황인데 왜 보선하지 않고 불신임안을 올리느냐라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서 보선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제가 조금 민감합니다만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제가 그런 것들도 받아들이고 임시이사회라는 거가 그래서 의장님께서 아주 애매하게 그런 결정을 내려서 폐회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어제 장지환 부회장님께 찾아가서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위임했다는 걸로 인정해서 제가 그냥 임원을 발표해도 되겠느냐 아니면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사회를 열어서 하는 게 낫겠느냐라고 제가 질의했을 때 이사회를 여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임시이사회에서 나머지 32대 임원에 대한 그런 선출권을 저에게 위임하는 안건을 올려서 임시이사회를 하려고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보선에 지금 이 보선이라기보다 32대 임원 나머지 임원분들에 대한 선출 기준을 질문하신 거죠.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서 말씀드렸던 거가 부결되었을 때 넌 12분을 안고 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사퇴서를 내신 분들은
최소한 내부는 제가 안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지킬 것이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한 그 선임하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쓰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물론 뭐 압축돼서 지금이라도 이게 발표할 수는 있지만,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지금 사퇴 안 하시는 12분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걸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긴 한데, 사퇴서를 내시기를 한번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다음 주 기자회견 때 우리 장 부회장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런 것과 좀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또 혹시 제가 어떻게 말을 빨리 해서 그분들의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조심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린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그런 어떤 변수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당장에 그런 명단을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다음 주 임시이사회 때까지는 그런 게 매듭이 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간담회 기자회견을 하게 되면 그때까지는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정기이사회를 지금 9월 24일 날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니지만, 적어도 9월 24일까지는 모든 이사들의 명단은 뭐 발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직 변경은 제가 물론 전부 다 확인한 바는 아니지만, 12분 가운데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전화해 보니까, 협회장이 보직 변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직 변경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또 협회장의 권한이기도 하고, 그게 달리 해석할 게 아니라 협회 회무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충분히 제가 숙고하고, 또 기존의 12분들과는 충분히 소통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이렇게 팩스 던져서 이렇게 알아라 하는 일방적인 통보 형식으로 하지 않을 거고, 충분히 제가 소통을 해서 하지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분들이. 그렇지만은, 회무의 최종 책임은 협회장이 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저의 주장이 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일방적으로, 보직 변경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제가 32대 협회장이고 32대 집행부이기 때문에 32대 집행부의 이사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임원들과 협회장,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이사회를 하는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협회장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변호사님하고 장시간 면담하면서 우리 협회에 상근 변호사님 계시잖아요. 그죠? 그분하고 오랫동안 면담하면서 지난번 그 김철수 협회장 집행부 때 정관 개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개정을 했던 바가 있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정관 개정안을 하는 것 자체는 좀 비효율적이고 좀 생산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님께 변호사협회 정관, 의협, 한의협 정관을 다 읽어보시고, 또 우리 협회 정관을 가장 그 사단법인의 정관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게 변호사협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보완해서 안을 좀 만들어라고 제가 그 지시를 내렸고요. 한의역 같은 경우도 우리와 유사한 전체를 밟았습니다. 협회장이 사퇴를 해서 뭐 임원이 버티고 소송하고 거기는 뭐 전 사원 총회까지도 하고 뭐 이런 상황, 홍역을 치르는 상황이라서 이번 보궐선거 관련한 이런 정관 내용들이 우리보다는 훨씬 더 상세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른 단체의 정관을 참고해서 이번에 또 우리가 또 경험한 이런 내용을 토대로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이 똑같은 혼란을 겪지 않도록 최소한 정관 개정안을 내년 대의원 총회 때 상정할 예정이고, 또 지부장님들, 일부 지부장님들께서도 뭐 정관 개정안을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협회에서 적어도 이번 상황에 대해서는 수습할 수 있는 명확한 문구를 적시한 그런 정관 개정안을 만들어서 내년 대의원 총회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특별위원회 규정이나 뭐 고문 변호사 규정 이런 부분들도 제가 살펴본 바 여러 가지 좀 해석이 애매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손을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뭐 기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보셨겠지만은 이사 임원에 대한 선출권이 사실은 대의원 총회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협회장이 다 선임하는 게 이때까지 관례적으로 돼 있었고 뭐 다 위임하는 식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협회장에게 선출권을 부여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사실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연 그러면 이게 임원 구성에 대한 이런 거를 현실적으로 협회장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은 대의원 총회에 선출권을 주면서 보완을 할 것인가라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 두 개 안을 다 제출하든지 아니면은 뭐 나름 절충된 하나의 안을 가든지 하여튼 고민해서 내년 총회에서 또 그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부장님들과도 충분히 토의를 해서 좀 이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관을 좀 더 새롭게 보강하는 이런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변호사님께 좀 막중한 그런 숙제를 내드리기도 해서 우리 변호사님께서 지금 밑에 1층에서 사무실 없이 그냥 혼자 쓰고 계셔서 특별 사무실도 제가 하나 마련해 드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제가 만들어 드리기로 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나서 소중한 그런 옥동자가 태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기자 동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안 하면 제가 좀 화를 내려고 그랬어요. 언론 출금 이런 부분들은 같은 업을 하는 기자 동지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저에게 이런 푸시를 하는 게 맞는데, 자, 그렇게 주장했는데도 아직도 정신이 좀 안 살아나 했는데 오늘 질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협회와 어떤 언론과의 마찰, 저는 마찰이라는 것도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 생각을 하고, 기자분들은 늘 비판적인 시각에서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저를 아주 좋게 써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비판적인 시각으로 쓰는 거가 협회를 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우리 그래도 치과의사들이 최고의 지성을 가진 전문가 집단이기 때문에 쓰는 단어나 이런 것들이 좀 품위 있게, 비판한다 해서 그런 품위 없는 말들로 비판하는 거가 옳은 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품위 있는 말들로도 비판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품위 있는 말들로 날쌘 비판을 해주시기를 저는 늘 바라고, 그렇게 해야지 협회가 바로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기자 동지 여러분들이 협회의 잘못을 침묵하게 되면 협회가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제 언론관의 가장 기본적인 마인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협회장이 바뀌었는데 왜 출금을 해제 안 시켜주느냐고 뭐 이렇게 대놓고 항의하는 건 아니지만 항의성 그런 연락도 제가 사실은 받았지만 저는 공약으로도 출금 이런 거 하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당장에 사실은 이게 출금 해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만, 절차를 거치는 것이 그 출금 당하신 분들에게도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유익한 거고, 저에게도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금 결정이 난 과정들이 이사회에서 결정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박태근 집행부의 첫 정기이사회 1호 안건으로 출금 해제를 하는 안건으로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출금 관련한 그 기자분들과의 소송과 관련된 회원분들도 계시고 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출금의 그런 긴 기간으로 충분히 그분들이 대가를 치렀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협회의 어떤 이미지가 기자분들과 그런 걸로 신랑이 하는 것 자체가 품위를 저는 떨어뜨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그분들을 품어 안는 것 자체가 우리 협회의 그 어떤 가치가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해지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정기이사회 1호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사님들이 반대해서 부결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충분히 토의를 해서 제 의지를 한번 피력해서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그렇습니다. 임시사회에서 임원 선출에 대한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을 해주시면 14일 날 임시이사회고 24일, 물론 뭐 그 중간에 추석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이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제가 임원 선임할 수 있는 자리수를 비교해서 엄선해서 24일 이사회 때는 완벽한 구성체를 가지고 이사회를 하려고 합니다.